언론의 자유는 국민을 위해서 옳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언론의 본분을 잊고 거짓된 뉴스를 계속 내더라. 특히 부동산 쪽에 가짜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만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언론 자유도는 높은데 언론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진다. 왜? 이해 충돌이 얽히는 일에 대해서 언론의 공정성을 찾지 못하고 이익이 되는 쪽을 쫓기 때문이죠. 가짜뉴스 시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으로 기레기라고 부른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제2공화국이 들어서고 신문 잡지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기자들이 공갈 협박으로 뜯어낸 돈으로 생계 유지한 데서부터 비롯했다. 촌지가. 이 당시에는 모든 기자들이 그렇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광주 혁명이 있었다. 진짜 목숨 걸고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사를 왜곡하고 날조해서 뒷돈을 받든가 광고비를 받든가 이런 식으로 챙기는 경우가 과거부터 있었다는 거죠. 이 시기에는 기자도 마찬가지고 촌지 하면은 떠오르는 게 기자보다는 일반인들한테는 선생님이죠. 선생님들도 굉장히 옳은 분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안주머니 열어놓는 선생이라든가 서랍 열어놓는 선생이 있다고 하듯이 지금은 이렇게 뒷돈이 아니라 아예 정당하게 받으면서 가짜뉴스를 양산해낸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출세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조선시대에도 과거 제도를 고친다, 관리가 뇌물을 받으면 사형에 처한다, 양인도 옛글에 능통하면 가려 쓴다, 술은 만국의 폐가 되었으니 절대 금한다 등의 소문들을 악의적으로 양산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6.27 대책 이전에 찌라시들 되게 많이 돌았죠. 전세 끼고 주택 구입 시 2년 이내 입주 안 할 경우 과태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6억 이상 주택 소유자는 전세 대출 전면 금지, 기존 대출 연장은 가능. 12, 16대 9억으로 나왔더니 6억 이상 그렇게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유자가 아니라 대신에 어떤 내용으로 나왔어요? 3억 이상 매수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사이 대출 또 제한. 계속 양산해 내는 거죠. 2년 거주 요건을 3년 거주 요건으로 강화, 양도세 혜택 요건 이런 거는 됐으면 좋겠죠. 6억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경우 자금 출처 확인 사업 의무 제출,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건 맞게 떨어졌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격상되는 부분도 있었고 전세금 간주 임대료를 3주택에서 2주택자로 확대한다. 이런 내용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책들에서 말도 안 된다 싶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꼽아보자면은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 자금 출처 계획서를 내게 한다든가 담보대출을 대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계속 반대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또 뭐 있어요? 김포, 파주, 부산 추가된다. 710 대책 전이죠. 이런 거 추진되겠어요? 전세금에 대해 과세가 붙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것들을 자꾸 해가지고 정부 정책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이런 내용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9억 이상 대출 제로 이런 것도 좀 필요는 하겠죠. 나중에 공급 대책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있고 청약제도 일부 수정했죠. 소득요건 같은 경우 좀 완화시켜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아예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지금 하고 있던 것들 중에서 강화되는 것들을 단위를 끊어서 9억 했으니까 6억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돈다든가 세입자한테 세금 물린다 말도 안 되는 찌라시까지 가지가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건 둘째치고 기사 자체가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건설 무슨 연구원 책임 연구원 나름 전문가라고 부른 건데 추석 연휴 지나면 올해 말까지 부동산 상승 지속된다.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 이런 취재를 해요. 자, 그러면은 무슨 근거로 저희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료가 뒷받침돼서 자료를 이렇게 잘라다가 유리한 것만 떼다 하는 게 아니라 자료 전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내에 이렇게 됐다.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료를 안 내놓더라. 상승 지속된다고 하는데 매수 우위 지수 어때요? KB에서 부동산 대상으로 매물 내놓은 거랑 전화 걸려와서 찾는 수요들 비교해서 나타낸 건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710 이후부터. 매매 거래지수 역시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줄으면 매물 부족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매물 부족 때문이 아니라 매물에 비해서도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매매 수급 동향 떨어지고 있죠. 이건 감정원 자료죠. 국토연구원에서도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7월까지 정점 찍다가 8월에 떨어졌다. 매매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감정원 같은 경우는 6월부터 떨어진다고 했고 그게 나타나고 있죠. KB 같은 경우는 그래도 710 이후에 확 줄었다. 바로 반영했고 8월에 떨어졌다. 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서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고 할까요? 요건 주택 매매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매매 동향은 더 빨리 꺾였다. 규제가 그렇게 강화됐는데
근데 꺾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거죠. 사실상 자료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나요? 전혀 꺾이지 않았는데 최대 2억 떨어졌다. 사실상 얘도 가짜뉴스라고 그랬죠. 2억 3천 떨어졌는데 최대 2억 떨어졌다고 한다. 이런 것도 살짝 거짓으로 축소를 하는 거죠.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면서. 예를 들어 14억 7천에서 17억으로 올랐다. 그럼 3억 올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떨어질 땐 2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급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뭐예요? 더 이상 안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상 급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매물이 거래가 안 되고 있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매수 심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살 사람은 있는데 팔 사람은 없다. 즉 매도자는 없고 매수자는 있다. 즉 매물 잠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어때요? 추석 연휴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권을 밑돌 가능성이 없다. 거래량 떨어졌죠? 청권 이한 인적 한 번도 없다. 즉 거래량이 떨어졌는데 뭐 때문이다? 매물 잠금 때문이다. 제목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매수 우위 지수는 9월이죠. 첫째 주에 96.2로 100 이하로 떨어진 대로 이어서 둘째 주에는 더 떨어졌다. 매수 우위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은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 이 뭔 개소리야! 많이 이렇게 꼬아가지고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죠. 살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아지고 있다. 그 얘기인데 많아요? 매수 우위 지수가 왜 떨어져요? 자료를 거꾸로 해석해서 호도하고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뽑았고 월별로 뽑았는데 서울은 다를까요? 서울도 마찬가지다. 710 때 정점 찍고 꾸준히 떨어져서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수 심리 여전하다는 심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떨어질 줄 알고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계속 산대네? 나도 빨리 사야 되겠다. 다시 오르겠네. 이런 생각 들면서 이런 것들이 기자들이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카페들 가보면 어때요? 저희 욕하고서 안 떨어지네 하면서 막 여론 만들어내죠? 저희가 유동성 중에 중요한 것은 가계 M2 통화량이고, 왜냐면 집을 사는 것은 가계니까 가계 M2 통화량 상승률의 변동폭에 따라서 집값이 계속 변해왔는데 작년부터 그 비례관계가 맞지 않고 오버슈팅이 나고 있더라. 이런 부분 저희가 지적했었죠. 기사들 뿐만이 아니라 임원때 이럴 때보다 지금 부동산 카페, 부동산 블로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됐죠. 부동산 유튜버. 그러니까 더 많이 심리를 조장하고 그들 말만 들으면서 넘어가는 거다. 제가 얘기했었죠. 유동성 문제 얘기했는데 다른 영상에서 유동성 얘기 안 하면 화폐 가치 하락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이딴 댓글 달고 있어요. 공급 부족 없다고 여태까지 통계랑 앞으로의 통계 다 갖고 와서 해봤자 또 다른 영상 갖다 옮겨놓고서 공급 부족이랑 저금리 때문에 오를 것이다. 그거 다 반박해놓으면 뭐예요? 그 영상에선 조용히 있다가 다른 영상 갖다 퍼나르면서 이런 부분 생각도 안 하는 놈처럼 만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반론 얘기하는 거 다 반박하고 있어요. 영상 한두 개만 보면은 저희가 거짓말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갖다 놓고서 이야기를 한다. 다 자료까지 준비해가지고 다 증명해주면 뭐예요? 들을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서 저보고 자꾸 가짜뉴스 한대요. 온라인 카페에서 지들 매물 내놓는 거 뭐예요? 다 80%가 규정 위반이다. 주소 이런 것도 안 알려주고서 한다. 기획 부동산 사기꾼들이 하는 짓거리를 갖다가 쓰고 있다. 그래서 좋은 매물 올려주는 척 이야기하고 있죠. 막상 가보면 어때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이거 자기 통해서 연결돼야 수수료를 받는데 주소를 알려줘 버리면 거기 혼자 가보고서 근처 부동산 가서 둘러보고 그 사람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니까 안 해주죠.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광렌즈 이런 걸로 찍어가지고 굉장히 넓어 보이게 한다. 그래서 보면은 아무리 봐도 냉장고가 그렇게 생길 리가 없는데 굉장히 직사각형으로 생기고 냉동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막 이런 냉장고들 나오고 속여서 팔려니까 그러죠. 명절 인사가 날라와요. 담합을 조장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과 신규 공급 물량의 부족으로 인해 가격의 상승 탄력은 좀처럼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계속 오를 것. 전세 매물의 희귀 현상은 전세 가격의 상승을 견인함으로써 매매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공고히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안 떨어진다. 즉, 싸게 팔지 마라.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죠. 근데 집값 방어가 좀 더 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 급한 수요들이 살려고 몰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싸게 팔지 말라고 담합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거 손해보는 사람 누구예요? 못 팔고서.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 저희 이야기했죠? 유동성 경직됐고 시중금리 올리고 있다. 은행에서 대선 충당금. 외국 같은 경우 5배 늘릴 때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9%밖에 못 늘렸다. 왜? 그동안 계속 대출 규제를 하고 해도 어떻게든 주택담보대출 받고 해가지고 연끌 나오고 패닉바잉 나오고 하니까 대선 충당금을 확보할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시중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신용대출도 우대금리 없애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규 공급의 물량 부족 말할 것도 없고 통계 여태까지 보여줬고 전세 매물의 희귀 현상은 수요도 같이 줄죠.
전셋값이 많이 올려지고 하방 경직성 한다. 근데 한두 건 이렇게 신고되는 것들은 이렇게 나오지만 나머지 전세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얘는 더 올린다고 올려보겠지만 여기 있는 집주인들은 더 올릴 수가 없어요. 재계약해서 5%밖에 못 올리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하고 있다. 밥상머리에서 집값 얘기하면서 자꾸 전세가 강세 전세가 오른다 이런 거 부추겨요? 둘 중에 하나죠. 아까 이야기했던 하방 경직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전세사연이 집 사라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거래량 줄어들고 가격 이렇게 보합세로 갈 때는 항상 뭐예요? 올해 주택가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뽑는다. 요 때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오를 때는 요거 다 떼고 요 시기만 올리고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까지 간다. 혹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확 떨어지기 전까지는 뭐예요? 요 때부터 요 때까지 누적으로 계산한다. 이제 와서 누적 계산하고 있죠. 차라리 상반기 결산이면 몰라도 왜 갑자기 9월 들어와서 추석 앞두고 누적으로 생각하죠? 지금이 중요한 건데. 비투와 영끌이 한국경제 살렸다. 즉 숙박, 예술 이런 거 다 주고 간데 금융보험, 부동산 이런 데서 한국경제 살렸다 이런 거죠. 얘네 다 떨어지고 얘네만 올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네는 솔직히 생산성 없죠. 얘네는 생산성이 있고 아예 없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금융 같은 경우 주식 같은 경우는 회사에 돈을 불어넣어서 활력을 줄 수 있고 이런 건데 사실상 얘네는 유동성만으로 장사하는 쪽이고 이런 쪽은 진짜로 생산성이 나타나는 쪽이죠. 근데 이런 건 작살나고 있고 유동성 장난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한국 경제를 살린 거예요. 유동성 장사로 자산 뻥튀기로 나라 경제 살리다가 망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본 부동산 버블. 그때 주식도 같이 버블이었죠. 실물 경제는 죽어가고 있었죠.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격 올라서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죽어가고 자산 경제만 커가고 있다. 최근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실물 자산 분리됐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실물 자산 분리되고서 터지고 나니까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패닉바잉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무서운 30대 매수세. 왜? 퍼센테이지가 높으니까. 이거 6, 7월이고 이거 7, 8월이에요. 근데 대부분 전달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8월에 거래량이 이때보다 엄청나게 높냐? 그런 상황은 아니죠. 실제 매매 거래량을 신고일 기준이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감정원에서는 신고일 기준으로 책정하고 외지인 거래 같은 경우는 계약일 기준으로 책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때요? 계속 산다, 많이 산다 이런 심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지난달에 36.9%로 통계조사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무서운 30대 매수세다. 거래량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뭔 개소리를 하고 있냐. 가짜뉴스가 나온 이유 뭐예요? 뉴스타파 저번에 재작년 내용이긴 한데 관속에 훈훈하게 들어가 있는 그 클럽은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언론단체다. 여기 회원들이 뭐 어떻게 하고 있다? 949명 중에 700명이 서울 거주하고 있고 700명 중에 강남 등구가 305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니까 집값 떨어지길 바라지 않죠. 특히 전 편집부장, 전 정치부장, 전 논설위원 그러니까 나간 사람이지만 전관예우라는 게 있죠. 저 사람들한테 쓰레기같이 대하면은 나도 똑같은 거 당할 수 있죠. 정관들이 재건축 아파트들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고가 아파트들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올려주는 기사를 써야 된다. 물론 전관뿐만이 아니라 현직인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다고 써줄 수밖에 없죠. 건설사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한 3, 40개 되죠. 이런 언론들을 이런 건설사들이 장악하고 있더라. 특히 꽤나 유명한 언론사들도 건설사들이 자금이 들어갔더라. 물론 이 중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분이 3등이라서 오히려 건설사가 언론 먹으려고 한다 해서 여기서 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제1주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기사 써주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지럴도 욕하는 거예요. 정관예우?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 그거 외에도 뭐가 있어요? 이번에 합법적으로 촌지가 아니라 광고비를 받는다. 돈을 받고 쓴 기사인데 돈을 받고 썼다는 표시를 안 한다. 유튜브 뒷광고는 잡으면서 왜 언론 뒷광고는 안 잡아요? 메인으로 들어갈 때 크게 2, 3천씩 들어간다. 신문에 메인으로 들어간 건설사 광고들 2, 3천씩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규제 훨씬 더 강화돼서 오피스텔 지금 작살나고 있는데도 아파트 규제 피해서 오피스텔 산다 하면서 무슨 오피스텔 하고 계속 띄워주잖아요. 외국 경제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작은 거 같은 경우는 뭐 33만원, 66만원씩 짜잘하게 받는다. 청원 올라갔죠. 가짜뉴스 3억 이상 벌금 폐간이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필요하다. 벌금은 둘째치고 폐간시켜버려야죠. 자꾸 거짓말하면. 그래서 언론 신뢰도는 세계 꼴찌 수준이다. 외국 같은 경우는 벌금 9억, 징역 15년, 징역 10년, 벌금은 8억인데도 있고 무기형도 있다. 유언비어 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자가 발생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추진하고 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언론 자유와 국민 알 권리 침해. 언론 자유와 국민 알 권리 침해는 제대로 한 사람들이 해야 되죠. 결론, 대부분의 언론은 다는 아니에요. 진실보다
이익이 더 크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와가지고 실거래가로 얘기를 하는데 실거래가 얘기했어요. 떨어진 것도 얘기하고 신고가 찍는 단지들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신고가 찍는다고 했는데 막 텀도 막 이상하게 설정하고 잘못 표기한 것도 있고 그런 거 다 찝어줬는데 안 보고 와서 실거래가로 얘기하래요. 신고가 찍는 데도 있고 떨어지는 데도 있다. 40%가 신고가를 찍는데요. 그럼 나머지 60%는 신고가보다 떨어진 상황인 거죠.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따위로밖에 호도 못하는데 그런 것도 못 가리고 실거래가로 얘기하래요. 정신 나간 거죠. 저는 대장 아파트들 실거래가로 이야기했었어요. 찾아보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여기만 듣지 말고 뭐 딴 데도 듣고 해라. 딴 데도 다 듣고서 판단해보시는 거는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런데 다른 데서 저희가 얘기한 거를 반박하는데 되도 않는 자료를 들고 온다든가 자료를 끊어서 들고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별 쓰잘데기 없는 걸로 트집을 잡는다든가 예를 들어 넘베어 PIR로 다른 나라 PIR이랑 비교하는데 왜 국민은행 거 안 썼냐. 아니 다른 나라에서도 넘베어를 똑같이 쓰니까 그걸로 비교를 하는 거지. 비교하시는 건 괜찮은데 이야기한 걸 가지고 안 한 것처럼 여기 와서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언론 신뢰도가 OECD국 중에서 굉장히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마라. 자료를 봐라. 그리고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지식과 실력을 갖추셔라. 지식을 갖추시기 전까지는 무작정 저런 말 믿고서 또 오르겠거니 무모하게 뛰어들다가 결국은 파멸이 남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